매주 월요일 지난주 이슈를 정리하고 이번 주 이슈를 전망해보는 먼데 이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민하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공식 질문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지난주 또 주목했던 이슈, 또 이번 주 주목해야 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지금 트럼프. 네, 트럼프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지난주에는 뭐 바빴지 않습니까? 우리도 네, 명절도 있고. 근데 뭐 갑자기 중국에서 무슨 뭐 딥시크요? 뭐 이런 뭐 AI가 뭐 등장해가지고 싸더라고요. 되게 네. 싸게 만들었던데. 네, 싸게 만들었고 또 이게 또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서 네. 갑자기 이것 때문에 시끌시끌한 가운데 오늘 신문 딱 보니까는 트럼프가 갑자기 뭐 관세 전쟁을 선포를 했어요. 네.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서 관세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도 상당히 이제 대미 흑자가 있는데 그럼 우리나라도 분명히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관세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기 시작할 것이다.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네.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요. 지난주 보면은 참 이런 얘기 민망한데 좀 이따 이제 얘기할 것입니다만 윤석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탄핵 심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이 문제를 놓고 사실 계속 흔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앞으로도 할 것이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블로그에 독후감 쓴 것까지 시비를 건다. 이 점이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책을 더 많이 읽고 또 독후감을 더 많이 써야 되는 이때 헌법재판관이 블로그에 독후감 좀 썼다고 그것을 이제 자격이 없는 것인 마냥 아주 편향된 증거인 마냥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특히 국민의힘의 주진우 의원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헌법재판관이 자기 업무 시간에 블로그에 독후감을 막 몇십 편씩 썼다면 이게 큰 문제고 일반 회사 같으면은 이게 해고 사유다. 네. 그리고 일반 회사에서 해고 사유가 될 정도면은 헌법재판관은 탄핵 사유인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과연 일반 회사에서 이 정도 블로그에 이렇게 독후감 쓰면 해고 사유가 됩니까? 아니요. 뭐 될 수 없죠. 만약에 회사에서 블로그에 독후감 썼다, 이거 해고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되죠? 부당 노동 행위로 신고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말입니다. 저도 이렇게 좀 보니까 만약에 이런 행위로 인해서 해고가 되려면은 회사에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렇죠. 매양 일을 다 제쳐놓고 책만 보고 독후감 쓰고 하루 8시간 그렇게 하고 그래서 회사에서 당신은 일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마세요라고 몇 차례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그럼에도 자르려면 자르시오 라고 하면서 그런 얘기가 지속됐다라고 하면은 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 책들은 문영배 재판관이 설명했지만 헌법재판소 도서관에 있는 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은 예를 들면 사회의 다양한 어떤 가치의 충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위헌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내려야 되는 그러한 직업인데 그럼 평소에 책도 읽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책을 읽은 행위 자체가 뭐 그렇게 업무 연관성이 없는 행위다라고 볼 수가 없는 데다가 그 블로그에 독후감이다라고 해놓은 걸 보면은 무슨 뭐 원고지 600매짜리 뭐 그런 책 한 권을 쓴 게 아닙니다. 오늘 무슨 책을 읽었다 한 줄이 있고 네. 이 책의 중요한 구절은 이런 구절이다. 문장 몇 개 써 있어요. 그게 독후감입니다. 쓰는데 정말 하나 쓰는데 10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게 헌법재판관 큰일 났다라고 하는 이런 뉴스가 지난주에 상당히 핫했는데 예, 답답하다 이 말이시네요.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멕시코, 캐나다 관세 우리까지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관 독후감 썼던 거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답답하다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자, 헌법재판관 또 헌법재판소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가 있습니다. 마은혁 재판관 그 후보죠. 임명 관련해서 권한쟁의 심판이 있었는데 오늘 결정이 납니다. 특히 윤석열 측 또 국민의힘 상당히 이게 헌법재판소 흔들기에 말씀처럼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이 마은혁 재판관 네.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국회에서 3인을 선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3인을 선출한 상황에서 이 3명 중에 2명만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했습니다. 네. 그 3명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한덕수 총리가 임명을 안 해버렸는데 안 했죠. 여야 예. 합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그중에 그래도 최상목 대행은 2명을 임명을 한 가운데 이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만 임명을 안 한 거에 대해서 국회가 아니 이거는 국회가 선출을 한 것으로
끝난 거고 그러면 이것은 대통령이 자동으로 그냥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것을 임명을 안 한 거는 한 명이라도 임명을 하지 않은 거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그런 취지로 국회가 권한쟁의 심판을 지금 청구를 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론을 내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 지난주에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관들 3인이 네. 다 문제가 있다.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들이 네. 다 편향적이다라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쭉 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렇죠. 윤석열 측도 사실 공식적으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을 했어요. 이 세 명은 편향적이어서 문제다. 그런데 지금 임명이 안 된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세 명보다도 더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네. 주장을 국민의힘 측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지난주까지 문제 제기를 했던 이 세 명보다 더 심각한 마은혁 후보자를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오늘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경우에는 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아주 편향됐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하는 거여서 그러면 전체적인 앞으로의 헌법재판소의 어떤 이 탄핵 심판과 관련된 행보라든가 결정을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쪽으로 지금 분위기를 몰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의심이 커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씨 측이 지금 같이 가는 모양새인데 그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의문이긴 한데 일단 오늘 이제 결정이 납니다. 결정이 뭐 6명, 이것도 마찬가지 6명이 되면 권한쟁의를 받아주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용이 됐을 때 이게 부작이 잘못했다라는 게 인용이 됐을 때 최상목 권한대행이 어떤 결정을 할까요? 이것도 좀 눈에 띄거든요. 인용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을 해야 한다라는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경우에 대한 말씀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자 이제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했으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아 임명을 해야 되는군요. 저 오늘 임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네. 예.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법치국가죠. 네. 그렇죠. 그렇게 되리라는 점에 대해서 한채 의심도 사실은 지지난주까지는 한채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예. 우리 모두가. 예. 그렇게 되리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주면 감히 누가 그 결론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부터 이제 솔솔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 최상목 권한대행 쪽에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더라도 바로 임명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언론을 통해서 계속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솔솔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난번에 영장 집행할 때도 이랬거든요. 안 해도 될 것처럼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거는 우리 법치주의의 어떤 기본적인 거 부작이 잘못했다 임명하라 헌법재판소에서 그 정도 그 명령이나 결정을 내리면 따라야 될 거는 당연한 건데 안 따라 버리니까 이런 걸 논의한다는 자체가 사실 좀 웃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웃긴 건데 예. 이 웃긴 얘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막 집어 던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예를 들면은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거들고 있거든요.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거를 임명 안 해도 돼라는 논리를 거들기 위해서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가령 이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때는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권한쟁의 심판 청구했어야 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냥 혼자 한 거는 잘못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국회의장은 왜 있습니까? 그러면 예. 국회를 대표하여서 이러한 권한쟁의 심판이 됐든 어떠한 국회를 대표하여서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는 직책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회를 대표해서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국회의장이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국회가 다 의결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관위 구성도 이제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대법원장 추천, 대통령 추천, 국회 추천 이렇게 하는데 선관위 구성할 때의 헌법의 조항과 이 헌법재판관 임명할 때 조항과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구절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있다.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막 이렇게 가면서 근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법조항을 그러면 다 똑같이 맞췄느냐 안 맞췄느냐를 종류를 다 따져가지고 그러면은 대통령의 이 재량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 따졌겠죠. 그러면 네. 지금까지. 근데 그랬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갖 빈구멍을 찾아가지고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을 안 해도 되는 것을 지금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임명을 또 해태하고 이렇게 질질 끌 것 같은데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발생하느냐? 이렇게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렇게 임명을 막 안 하게 되면 그렇죠. 그러면 또 야당이 대응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탄핵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일단은 특검법 거부권 행사도 일단 했었잖아요. 그렇죠.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 최상목 권한대행이 만약에 이 헌법재판소 이 결론이 임명을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안 하면 이것은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된다고 봅니다. 된다. 된다고 보고 그럼 탄핵을 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탄핵했는데 난 업무할래. 이상한 법정 조항 찾아내서 지금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거는 받아들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좀 납득할 수 없는 게 이런 쪼매난 어떤 작은 어떤 법조항 부분을 갖고 와서 그게 전부인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당연히 헌법재판소에서 임명하라고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재판소가 왜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탄핵이라는 게 중대한 법 또는 헌법상의 위반을 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하는 것이다. 개념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려줬는데도 안 따르는 게 그게 헌법 위반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지 이제 뭐가 헌법 위반이겠습니까? 탄핵인 거예요. 다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좀 현실론 이런 것을 이제 좀 고려하는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언론 보도나 이런 걸 그러니까요. 보면은 물론 이제 일단 임명을 안 하는 상황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지금 이른바 뭐 줄탄핵 이런 용어를 지금 만들어낸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적으로도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물론 이 어려운 상황을 뭐 누가 만들었습니까? 윤석열과 요 이제 그렇죠.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만든 것인데 이 내란을 정당화하는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만 어쨌든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이나 이런 국면으로 갔을 때 이 경제 상황이 어려워진다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책임론 이런 것이 불거질 수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론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게 될 것이긴 하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이걸 임명 안 하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했을 경우에는 이게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이 점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커질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상목 대행 이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오늘 사실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문제 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분명히 처음에 이 지난번에 이제 이 거부권 행사와 관련된 이 어떤 이 근거를 얘기할 때에는 추천권의 문제였거든요. 특검 추천권과 관련돼 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떤 이 위헌 사유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할 때 야당끼리만 추천하게 돼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임명을 하게 돼 있는 부분 등에 대해서 이제 거론을 했는데 애초에 그 부분이 위헌 사유에 있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사실은 의문스럽죠. 그렇죠. 그 부분을 어쨌든 치유했는데도 그렇죠. 제거했는데도 지금 이제 거부권 행사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결론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켜봐야 되겠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안철수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동안 어쨌든 특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 가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특검 필요성이 없어졌다. 네. 이런 이유로 이 재의결 국면에서는 찬성 안 한다 이런 입장으로 좀 돌아서고 있어서 재의결 전망도 불투명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국민의힘의 태도가 상당히 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자, 국민의힘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국민의힘의 투탑은 비대위원장 권영세 또 원내대표 권성동 두 분인데 이 두 사람이 오늘 윤석열 면회를 간다고 해요. 오전 11시 접견을 잡아놨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뭐 개인적 차원에서 간다고 하는데 투탑이 가는 걸 개인적 차원으로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점점 상황을 네. 어렵게 만들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일부 평론가 내지는 뭐 언론에서 전망을 한 게 국민의힘이 이 윤석열 옹호 모드로 가고 있지만 하지만 조기 대선을 치를 가능성은 계속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네. 일정 시점 이후에는 좀 이 거리를 두고 선을 긋지 않겠는가 이런 전망을 일부 했거든요. 근데 저는 좀 의문을 가졌습니다마는 지금 근데 선을 긋거나 뭐 이렇게 달리 가는 게 아니라 가령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네. 40여 명의 국회의원들이 관저 앞에 모였을 때 맞습니다. 당 지도부가 뭐라고 했느냐 거기 가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쌍권총, 네. 권영세, 네, 쌍권총. 권영세, 네. 권성동 이 쌍권이 뭐라고 했느냐? 이 지도부 입장과는 다르다. 네. 그 국회의원들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거의 현역 의원들 가면 안 된다. 지도부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어쨌든 뭐 그 이전까지 움직임은 어쨌든 좀 선을 그으려고 하는 듯한 어떤 뭐 발언은 나왔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뭡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대놓고 이제는 윤석열 접견을 가야 된다. 권성동 원내대표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뭐 어렸을 때부터도 알았고 그다음에 뭐 검사 되고 나서도 아주 뭐 막역한 사이였고 네. 그래서 인간적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접견 가야 된다. 다만 지도부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가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변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이 사실 일침을 날렸습니다. 자기들끼리도 SNS 글 썼더라고요. 네, 말이 네.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뭐 여기 지도부가 그냥 가는데 이게 어떻게 개인적 차원이 그러니까요. 되겠느냐. 예. 앞으로도 그래서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거리를 두거나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이런 국면으로 계속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 언론 보도 나오니까 이런 행태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내에서도 네. 이건 결국은 강성 지지층에 끌려다니는 행보이다. 이런 평을 자기들끼리 하면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딱 그렇게 보이는데 강성 지지층 얘기를 하니까 서부지법 폭동도 좀 생각이 납니다. 그것도 뭐 연관성이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일단은 그 사태가 2주 정도 지났는데 최근에 윤석열의 석동현 변호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민 변호인단 모집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변호인단. 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까? 국민 변호인단이지 않습니까? 국민 변호인단. 그러면은 모집 대상이 예. 변호사냐? 예. 변호인단. 네. 네. 최소한 변호사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럼 변호사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나 젊은 청년이면 됩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조직의 구조가 있습니다. 지금. 네. 석동현 변호사가 단장을 맡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뭐 집행위원장이 있고 네. 그리고 각 지역 지부가 있고 뭐 이런 구조를 지금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변호와는 상관이 없죠, 이 조직은. 그러니까요. 그리고 하지만 변호 활동을 하겠다. 법정에 들어가서 변호인으로서 변호 활동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이게. 그냥 길거리에서 그리고 뭐 온라인 공간에서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변호를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변호입니까? 여론전인 것이죠. 여론전이죠. 말만 변호인단이지 저 변호사들이 아니에요. 일반 시민들이라면 여론, 선동, 선전 이런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적 체계를 지금 갖추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윤석열의 내란 논리를 옹호하고 재생산하는 여론전 조직입니다. 그러면. 네. 그럼 이런 조직이 과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단지 그냥 뭐 윤석열의 법적 방어 논리만을 뭐 이렇게 재생산하는 뭐 그런 조직으로 볼 수 있는 거냐? 아니죠. 이거는 내란의 정당화 그리고 뭐 비상계엄 선포의 어떤 정당화를 시도를 하는 네. 그러한 것을 선전선동하는 그러한 조직이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위헌적인 네. 그러한 어떤 주장을 대놓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 사회에 어떤 위험한 그런 존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인다. 그래서 만약에 네. 앞서 쭉 말씀드린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 대한 지금 어떤 공격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상황에서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렇죠.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구미에 맞지 않는 그러한 결정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움직임을 보였을 때 과연 헌법재판소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느냐. 네. 왜냐하면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라는 그러한 우려까지도 갖게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서부지법 폭동 관련해서 전담 수사팀 경찰에서 꾸렸는데 특히 정강훈 수사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혹시나 뒤에서 내란 선동 행가 아니냐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본인은 뭐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란 선동죄. 이 전광훈 씨의 네. 경우에는 자기 유튜브에서 국민 저항권이라든가 이런 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네. 근데 국민 저항권이라는 게 무슨 뭐 우리가 뭐 어떤 국민이 뭐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독재에 대해서 저항권적인 어떤 그런 권리를 가진다는 그런 뭐 어떤 뭐 자연법적인 권리 뭐 이런 거를 뭐 법적 해설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분이 네, 네. 그럴 만한 뭐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네. 박지훈 변호사의 유튜브였다면은 저 뭐 유튜브 하지 않습니다. 네, 네. 그런 것이 있을지도 예, 모르겠지만은 예. 이분은 그게 아니라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서 네. 폭력을 행사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러한 유튜브에서 했던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신 내란 선동죄나 이런 것들의 어떤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네.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법적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전광훈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신감을 지금은 피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어떤 상황에서든 나는 이제 체포되지도 않고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이 사랑제일교회와 굉장히 전광훈 씨와 굉장히 이제 이 긴밀한 관계에 놓인 것으로 보이는 이 서울 서부지법 사태 당일에 네. 7층까지 올라가가지고 뭐 문을 걷어차고 한 네, 그 남성. 예. 그렇죠. 이 특임 전도사 명의가 있는 네. 이제 윤모 씨가 있어요. 네. 이 사람도 이제 자체 운영한 이제 유튜브 등이 있는데 그 내용도 지금 전광훈 씨와의 어떤 관계 등을 규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근거로 활용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전광훈 씨는 이 사람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쭉 검토를 해보면 관계가 없다고 이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떤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핵심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금 보니까 이 전광훈 등 윤석열 지지 세력, 탄핵 반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조금 분화가 돼 있고 갈등이 있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내용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예. 이제 밖에서 보기에는 네. 비슷한 주장을 하고 같이 다니니까 이제 뭐 거기서 거기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내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원래 자기들끼리의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 그렇습니다. 이전부터. 그래서 작년에 사실 그 극우 기독교계가 큰 집회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서울시청 앞에서.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차별금지법 입법 반대를 외치는 걸 큰 고리를 해가지고 네. 굉장히 큰 집회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때부터 잠복해오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계속 싸워왔는데 크고 작은 갈등 관계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윤석열의 이 비상계엄 선포 즉 내란 시도와 관련돼 가지고는 크게 그러면은 하나로 좀 합쳐가지고 이번에 크게 한번 힘을 합쳐보자라는 것에서 이런 갈등들을 봉합을 해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좀 단일 전선을 형성을 해왔는데 그런데 윤석열이 어쨌든 뭐 체포도 되고 구속 기소도 되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면서 법적 책임이 불거지면서 이것에 대한 책임론이 좀 불거진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윤석열 체포도 막아내고 그다음에 구속도 막아낼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해보니까. 구속이 됐지 않느냐? 뭐. 그러면은 이들을 따르던 지지자들 사이에 아니 왜 이렇게 된 거냐? 네. 누구 잘못 때문이냐? 예. 이런 일이 이제 이런 여론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서울 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니까 또 체포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누군가는 또 잡혀갈 위기에 처하지 않습니까? 지금 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냐? 누가 이런 폭력 시위를 하자고 해가지고 이런 위험에 빠뜨렸느냐? 그 자기들끼리 손가락질을 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너 때문이다. 네. 윤석열이 체포된 것도 너 때문이다. 네가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렇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비난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 이 탄핵 찬성 이 사실 이제 저 같은 사람들 네, 탄핵 찬성입니까? 있을 수 예. 있는데 예.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때 사용했던 논리를 또 자기들끼리 들이댑니다. 서로 쓸 때. 그렇죠. 그래서 가령 최근에 신남성연대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배인규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그 사람이 최근에 난 당분간은 이 활동하지 않겠다. 목 수술을 해야 한다라고 네. 해서 활동 중단을 선언하면서 하소연을 했거든요. 내가 이 젊은 세대를 많이 이제 그 무대에 올리려고 많이 노력도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날 계속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제 했느냐. 굉장히 이 사람이 일종의 중국인이다라는 비난도 받고 중국인이다. 예. 그렇죠. 뭐 이런 네. 식의 비난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네. 화교다. 화교다. 근데 사실은 화교는 네. 또 이제 대만 국적의 이제 네. 이런 분들을 많이 일컫는 말이기도 한데 대만은 또 이 공산당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데 네, 얘기가 네. 어쨌든 자기들끼리 이런 식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혼란의 도가니가 일어나고 있어서 요게 어디에 반영될 거냐? 네. 앞으로 여론조사의 추이나 이런 네. 거를 좀 보시면 이런 것들이 아마 일부 반영될 것이다. 반영이 될 수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전망 또 한 줄 평 또는 키워드 우리 김민하 평론가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헌법재판소에 아마도 윤석열로부터 이 지시를 받은 사람들이 아마 증인으로 출석을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네. 목요일 날 증언하러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문을 부수고 네.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할 텐데 네. 꿀잼. 네. 네, 아, 꿀잼이 꿀잼. 예, 나올 것이다. 꿀잼 장면이. 예, 화요일, 목요일 탄핵 심판 증인 신문 눈여겨 보시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이나 평론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